풀려하십시오. 봅시다. 일단은 연계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꼭 다뤄봐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 가나 세트형 지문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데 특히 동양의 전통 사상과 관련해서 서양과 동양을 묶는 관점에서 되게 출제가 많이 되고 EBS에서 굉장히 괜찮게 잘 나왔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글쎄 지금 이번에 대통령 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죠. 교육과정에 내지 마라.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수학 얘기거든. 국어도 일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수학이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지적한 부분 같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올해 6편을 봤을 때 이 정도 정보량과 난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으나 내신 대비로 연습으로 또 필요하니까 같이 볼 거고. 자, 한비자의 법치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기 방식은 뭐냐면 통념 비판 근거 일리야. 통념 뭐였냐? 유학이었어요. 유학은 인의해자 알죠. 용서해야 되는 거고 예로 써야 되는 거고 너무나 좋은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이야. 왜? 유학대로 하잖아. 군주의 수준이 공자님 되셔야 돼. 근데 우리의 군주가 공자님 수준인 것 같아요, 혹시? 아, 좀 위험한가? 그러면 깜빵을 갔을 리가 없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 깜빵을 다 갔어요, 지금. 아, 팩트잖아. 그럼 봐. 군주가 공자 수준이어야 되고, 백성이 공자의 제자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돌려차기 하고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아,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물론 인간은 이타적 존재도 있지만 이기적 존재가 대부분이고 특히나 태평성세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같은 난세에서는 법치로 후들겨 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름 현실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 단락에서 제가 레퍼런스라고 썼는데 여러분이 대학 가면 하는 거야. 자, 일단 선행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80% 내지 90% 여러분 논문의 대부분은 우리의 선현들이 이런 연구를 했다. 나는 여기서 10%더 나갔다. 이 정도가 논문의 포멀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비자는 레퍼런스로 노자의 사상을 따랐던 거야. 자,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 동양이요 굉장히 서구의 열등감도 갖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양의 전통이나 동양의 가치를 되게 몰라본 것도 없잖아 많아요. 예를 들면 몰입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거는 교육심리나 체육심리, 스포츠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 운동선수가 막 2시간씩 마라톤을 뛰어도 왜 안 힘드냐는 거야. 하버드에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서울대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또는 전교 1등들이 막 10시간씩 앉아있어도 왜 안 힘들어하냐는 거야. 간단해요. 플로우, 몰입 때문이야. 니네가 게임할 때 막 갑자기 왜 날짜가 3일이 지나 있지? 밥을 안 먹은 것 같은데 3일이 지났지? 이런 것도 몰입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그 몰입이 동양인 없었냐? 있었죠. 물화일체잖아. 우리 문학작품 볼 때마다 플로우, 체육심리나 교육심리에서 얘기하는 물화일체 주제로 다루잖아요. 그렇게 동양에서의 가치도 분명히 있고 실제로 그래서 서구 사회의 한계를 동양에서 찾는 서구 철학이나 서구 학자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수능에서 특히나 이렇게 가나 세트형에서 동상을 엮어보는 건데 마찬가지 근대적 논문과 한문의 방식이 동양에서 있었다는 거야. 그게 노자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자, 노자는 도의 사상을 얘기했어. 읽어보니까 이기론의 이에 해당하는 것 같아. 자, 그럼 이를 적용해서 우리 볼 건데 인간은 이타심도 있으나 80% 정도는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인간이 너무나 탐욕을 부리면 되니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도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수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자, 저는 또 이런 얘기를 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고1 때, 고2 때, 고3으로 넘어가면서 소재가 훅훅 달라져요. 고1 때는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죠. 고1이니까. 잼민이잖아. 근데 고2, 고3 특히 이 시점이 되냐면요. 여러분, 지문들이 되게 진짜 너무 현실적이야. 우리 기억나요? 저번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 용팔이 저 새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계산기 뚫기면서 쳐 웃고 있어. 저 새끼 싸대기를 왜 나는 웃고 있지? 이러면서 자기 심리가 복잡한 걸 다뤘잖아.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봐. 현실적으로 인간은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어요. 그럼 그 악함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는 거야. 좋은 말로 다스려집니까? 깜빵 갔다 나와서 보복하겠다는 얘기나 하지? 처벌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처벌도 좀 세져야 되지 않겠니? 자, 그러면 구체적인 법 적용은 어떻게 할 거냐? 공정하게 하고 평등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동시에 일단 군주는 어떤 통치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 예방 좀 하시라고. 그냥 언급할게요. 세월호 터진 다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태원 터진 다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게 예상이 안 되나? 얼마든지 예상이 되는데 왜 그래? 게을러서야. 두 번째, 신중하지 못해서예요. 왜? 아니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으면 용산서에서 이태원에 나가서 통제를 해야 될 경찰 인력들이 대통령 경호인력으로 빠지고 그럼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중하지 못했고 예방을 못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 사이가 이렇게 목 매놓고 수업하지? 자, 사이가 소소한 거를 추구하다 보면 그런 큰 손실이 있다야. 너무 지금 보수의 심장에서 제가 너무 목 내놓고 수업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군주는 금욕 정신으로 통치
정치 철학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습을 해야죠, 이제 여러분. 자,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와 다른, 갑자기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 부모의 세대와는 다른, 여러분 나름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셔야 되고, 결국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한테 이득이 되는 정치 집단을 자꾸 우리가 뽑아주고, 그래도 우리한테 이득이 되니까 지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대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즘의 태국이야. 태국은요, 지금까지도 군부 독재입니다. 드디어 바뀔 시점이 왔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군부 독재가 그랬던 것처럼 상원에 250명을 군부에서 뽑아버려. 그래서 하원에서 선거에서 승리를 해도 군부에서 이미 뽑았던 250명 플러스 알파를 이겨야 돼. 하지만 결국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민주화의 주역이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그런 자부심과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갈 것 같아. 자, 우리나라의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미래들도 좀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 이제. 자, 부모 세대의 틀을, 껍질을 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그럼 4단락 볼게. 그럼 허정사상을 얘기했는데 좀 비우라는 겁니다. 공허의 허. 어떻게 비워라? 탐욕을 비워라. 표현을 비워라. 그러면 탐욕을 비우잖아. 그러면 내가 고독해지겠지만 팩트를 인식할 수 있게 돼. 왜? 내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질 않으니까. 두 번째, 표현을 비우잖아. 그러면 알아서 신하나 백성들이 눈치를 본다는 거야. 그러면 군주의 의도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상벌이라는, 이거는 학습 이론으로 보면은 행동주의야. 행동의 변화를 줄 때 상을 주고 벌을 줘. 너희가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오, 잘했어. 맛있는 거 주고. 물론 패진 않지만, 얘네는 이제 패기도 했겠죠. 그런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딱 출제 포인트죠. 왜? 비교대조 포인트로 지금 둘 다 군주론이거든요. 동양에서 현실적 군주론이야. 군주론은 항상 이상적이었어. 사랑해라 백성을 아껴라. 얘는 접해라. 말 안 들으면 접해라. 문신 따고 있으면 깜빵 넣어라. 돌려차기 했으면 깜빵 30년씩 넣어라.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런 상벌을 위임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네, 처벌은 위임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대립되는 비교대조 포인트잖아. 당연히 출제됐죠.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자, 넘어갈게 이제. 군주론이야.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요점만 정리해드릴게. 딱 이거야. 사랑받으면서 두려움의 존재가 되면 최고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20살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조직에 들어가기도 하고 대기업 그룹에 최연소 임원을 하기도 하면서 리더가 됐기도 했고 리더를 따르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거 100% 공감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은 군주론 얘기야.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선택의 감정이야. 근데 생존의 두려움의 감정은 선택할 수 없어요. 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니?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랑이냐 두려움이냐에 사실 두려움을 더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가 사랑받으면서 두려움의 최고지만 사랑받을 거냐 두려움받을 거냐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군주라면 모름지기 두려움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통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거든. 자, 그래서 군주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인간을 너무 수동적으로 봤죠. 조패라잖아. 욕 나올 뻔했네. 야, 일로 와 해가지고 존패라는 거잖아. 아직도 인도 가면 어떻게 돼요? 마스크를 안 써 이러면 존나 패고 막. 우리나라 한 40년 전에 삼천교육대라고 있어요. 문신을 따. 네가 문신을 따 이러면서 깜빵 넣고 그래가지고 목공채도 존나 하고 그 갔다 오면 애들이 이제 다리 하나씩 이상해져가지고 이제 깜빵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다시 한번 좀 부활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랬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인간의 교화 가능성을 보질 않는 거니까 너무 인간을 가능성을 낮춰본 거 아니냐라는 근대 이후 관점에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낮춰봤다는 점에서 너무 인본주의 아닌 거 아니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본주의라는 거야. 왜? 나 지금 헷갈리네. 여러분 맨 처음에 누가 나왔지? 사회계약서 홉스. 그 다음에 로크냐 루소냐? 로크야 루소야? 몰라? 로크 루소. 이거 확인해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로 갈수록 인간을 더 수동적으로 보고 여기를 또 능동적으로 봐요. 그런 거야. 점점 발전해가니까. 처음부터 인간을 능동적으로 보긴 힘들어. 그럼 뭐냐? 여기서 이랬던 거야. 중세는 모든 게 신의 관점이야. 그래서요.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 이성도 감정도 없는 존재라고 본 거야. 그런데 그런 중세에 야 인간이 신의 대리인이 될 수 있어라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이었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즉 신하고 인간하고는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일단 군주를 신의 수준으로 올려놓은 거야. 이게 근대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귀족도 백성도 심지어 노비까지도 하늘이 될 수 있어. 신이 될 수 있어. 그게 동양의 인내천 사상, 동학 사상인 거야. 동학은 어떻게 보면 사입이지만 동학의 가치를 보는 이유는 인내천 사상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하늘이 될 수 있다. 유교도 그렇고 동학도 그랬잖아요. 심지어 천민, 백정들도 전부 다 너가 잘 살아가면 하늘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어떠한 고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 그게 근대적 사상이라는 거야. 그 시작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군주를 신의 대리로 받고 정보량이 빵 터지는데 이런 정보량들이 있었고 결국 핵심은 뭐냐. 인간은 미덕으로도 살아가지만 악덕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접해라. 근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3단락에서는 정보량이 나열돼 있었어요. 대략 이런 겁니다. 됐어? 잘 들어. 뭔가 구조적으로는 별로 안 예뻐요. 하지만 내용들이 얼마든지 수능 연계 출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사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빠르게 정보 처리하고 문제까지 가볼게요. 사진 찍어 주셨나요? 올려주십시오. 무섭다잉? 무서워.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언론 통제가 없는 국가에서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중립을 추구하고요.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전임 정부에서 얘기할게 그냥. 자, 봐봐. 희한한 게 봐봐. 법무부 장관이 전임이나 지금이나 다 자녀들의 입학을 위해서 편법, 불법을 썼어요. 전임이나 지금이나. 그것도 법무부 장관들이. 좀 얘기할게요. 그냥. 너무 무섭다 갑자기. 자, 봐. 한비자는 전국시대 제자백과 일원으로 강력한 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려라. 계속 볼게. 그는 인간행위의 주요 동기가 이기심이라는 전제 하에. 자, 뭐라고요? 나라가 박살나 있을 때 법치로 접해라. 교화시키지 마라. 접해라. 자, 이기심이라는 전제 하에 유교의 인의를 비판했다는 거죠. 근거는 기억이 근거야. 수준을 너무 높게 봤다는 거.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 1, 이기심. 근거 2, 너무 수준을 높게 봤다. 계속 볼게. 또한 평시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난세란 말이야. 근거 3.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법치로 접해라. 됐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의의는 뭐였다고? 현실이었다고. 자, 정리합시다. 법치를 해라. 이유는 인간의 이기적이야. 유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수준을 요구해. 지금은 난세야. 그러면 일단 접해야지. 됐습니까? 혼란스러웠어? 접해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성세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네. 자, 이러한 한비자의 통치론이 구체화된 책이 한비자이다. 이 책에서 자, 봐. 지금 여러분이 그냥 봤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기호예요. 이게 꺽쇠가 이렇게 두껍잖아. 이거는 책을 인용했을 때 쓰는 인용보호야. 왜 중시해서 얘기하냐면 인용보호라는 개념이, 잘 들어, 지식을 절도하냐 하지 않냐야. 인용보호를 밝혀야 지식을 절도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자꾸 논문 표절이래 뭐네. 절도라니까요. 그럼 절도하지 않으려면 뭐냐? 인용하면 절도가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인용보호가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절도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연구윤리와도 관련이 있어서요. 다뤄야 되거든요. 다룰 것 같아 나는. 어떤 형태로든. 그게 아마 독서는 아닐 거고 아마도 선택 여기서 다룰 것 같긴 해. 그래서 인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져왔다. 자, 노자의 사상은요, 도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도에 따른 자발성을 만들어줘야 돼. 계속해서 이러한 노자의 사상을 근거로 통치론을 얘기했어. 자, 누구나 이런 욕망은 있지만 현실은 불가능해. 따라서 현실의 그 어려움을 노자의 도로 해결해야 돼. 자, 인간의 이기심, 그냥 직관적으로 파레토 법칙 적용할게요. 20대 80. 인간의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착한 사람 20%, 이기적인 80%라고 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기심이 80%로 돌아갔다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다. 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외면하는 사람이 많을까? 도와줄 사람이 많을까? 저는 아직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난세 때는 다 굶어 뒤지니까 이기적인가 봐. 그럼 이기적은 어떻게 해야 돼? 복종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20%에만 효과가 있는 덕치보다는 접해면 말을 듣는 다수에게 접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 그랬어. 여러분은 맞은 적이 없죠? 자꾸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협박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듣기로는 대공고인가? 코로나 전까지 접했다고 들었거든. 혹시 학교 다니면서 맞아본 적 있는 사람 손? 없어요? 와, 좋은 시대를 살았네. 일단 우리는 맞으면서 시작이야. 예를 들면 7시 40분까지 학교 가면은 선생님마다 좀 다르지만 그냥 선생님 체력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기분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오늘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럼 10초당 한 대. 기분이 많이 안 좋다. 1초당 한 대. 기분이 좀 좋다. 5분당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아침에 지각부터 맞고 시작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맞는 게 약간 뭐라 그럴까? 루틴? 맞지 않으면 하루에 시작이 되지 않는? 진심. 일단 맞으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다. 지금도 인도에는 체벌이 있다니까. 마스크 안 쓰면 때리고 다녀. 한국에서는 마스크 쓰십시오 좋게 얘기하다가 정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갓대로 불리고 그런 정도로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즉 난세나 발전하지 못한 세대에서는 매가 약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계속 볼게요. 한비자는 육아에 대한 자신의 비판이 자궁과를 유지하고 강조한 노자의 생각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했는데 잘 봐. 이거 여러분 서양 현대 사상으로 보면 뭡니까? 자궁국가, 야경국가잖아. 이해됐니?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국가의 규모를 줄여야 된다가 아니라 통치자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으니 작은 영향력으로도 통치가 가능하게끔 하라고 재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영향력으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히 조합해라 라는 자신의 주장 근거로서 계속해서 끌고 온 것 같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약간 지식적이고 상식적인 지문으로 봐주면 좋겠고, 사실 저도 리더의 덕목으로 고민한 게 되게 많아요. 자, 누구나 사랑받는 리더가 되고 싶거든. 맞잖아. 사랑받는 감정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즐겨보는 유튜버 중에 핏불린가 있어요. 망했대. 그런데 망하면서 얘기했던 게 직원들이 일도 안 하고 막 놀더래. 그런 얘기를 하거든. 당연한 거야, 얘들아, 인간아. 인간은요, 여러분, 적게 받고 많이 일하기 싫어. 많이 받고 적게 일하고 싶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그런 이기심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두려움이나 강제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계속 볼게. 한비자는 통치자의 처신과 국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권고했는데, 자기는 통치 철학이죠, 그러면. 정치 철학이죠. 자, 도개념에 근거했고요.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명시적인 법. 명시적인 법은 뭘까? 성문법 같은 거죠. 지위 인맥에 상관 없이 평등한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 성문법이다. 저는 공정한 법이라고 넘버 1. 넘버 2 평등한 법이라고 할게. 세 번째 효율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할게. 또 통치자는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1. 예방해야 돼. 2. 신중해야 돼. 3. 소탐 대신하면 안 돼. 4. 탐욕, 금욕해야 돼. 5. 유흥 같은 걸 멀리 해야 돼. 됐습니까? 정치하기 쉽지 않죠. 이런 거 할 생각해도 정치하지 마라. 정말 예쁜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백성들만 조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통치자를 더 조지는 거지. 맞잖아. 야, 백성들 말 안 들어? 접해!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통치자한테는 술 마시러 다니지 마세요. 유흥하지 마세요. 탐욕에 빠져서 사익 추구하지 마세요. 신중하세요. 예방하세요. 얼마나 예쁜 얘기예요. 멋있네. 자, 5달러 봅시다. 통치자가 갖춰야 할 두 중요한 도로서 또 뭐가 있냐? 허정사상인데 특히 허사상을 볼게요. 허사상은 뭐야? 빌허자네. 그럼 어떻게? 한비자는 통치 철학에 적용해가지고 첫 번째, 비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고독해지고 팩트를 알게 돼. 두 번째, 감정이나 표현을 비우라는 거야. 표현을 비웠더니 어떻게 돼?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 영감님 뭔 생각이지? 알아서 눈치 보고 똑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그럼 알아서 눈치 보고 한다. 세 번째 뭐라고? 상벌의 집행 권한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직무 범위 같은 것도 엄밀하게 정해줘라. 그래서 사실은 정보량이 너무 빵빵 터지면서 나열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적으로 좋은 건 아니었으나 소재적으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왜? 너무 이상주의로 가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한계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슬슬 좀 법 적용을 강화시켜야 되는 시대가 온 거 아닌가. 이게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미국은 주마다 뭔가 법이 다르잖아. 예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오픈카 뚜껑 열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밟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 스쿨존이야. 그리고 표지판에 딱 붙어 있어. 신호 위반 시 벌금 261달러. 신호 위반하면 벌금이 한 35만 원 나와요. 한국은 신호 위반 벌금 5만 원인가 그래. 7배야. 그러면 봐. 씨발 잠깐만. 이거 신호 위반 5초 잘못하면 35만 원 마이너스네. 아유, 안 해야지. 뭔가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무슨 이해돼요? 두 번째. 외국 나가잖아. 약간 우리나라랑 매너가 많이 달라. 우리나라는 이게 인도가 있어도 일단 차가 들이밀잖아요. 중국 가면 더 심해. 중국 가잖아, 얘들아. 깜짝 놀라지 마. 중국의 룰은 뭐냐면 신호는 필요가 없어. 일단 횡단보도가 빨간 번호여도 빨간 신호 내가 건너고 싶으면 건너는 거고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어도 차가 건너고 싶으면 차가 와. 그러니까 알아서 비껴서 잘 가시면 돼요. 놀라지 마. 그냥 걔네 룰이야. 근데 서양은 뭐냐?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일시정지가 원칙이에요. 맞잖아. 야, 사람하고 차가 부딪히면 누가 다치겠냐? 차가 다치겠냐? 사람이 다치지. 그러니까 차가 멈춰주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 약간 그런 것들. 그 얘기 갑자기 왜 하고 있죠?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도 뭔가 그런 법치를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요즘에 와서는 너무 권위주의 정권에서 너무 형벌의 수위를 낮췄던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요즘 있어 보여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넘어갈게요. 나로. 자,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정치 사상가인데, 자, 유지와 발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마라. 아니 그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또 뭐라고? 중세적 관점에서 보잖아. 인간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야, 신만 믿을 게 아니라 군주를 신의 대리인으로 보자고. 즉 군주가 신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보자고. 즉 인간의 가능성에 우리 베팅을 해보자고. 그러면 근대적 사상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군주에 대한 정의 첫 번째, 신의 대리인이라는 거야. 두 번째, 현실 세계의 신이라는 거야. 세 번째, 이런 절대적 진리의 원천이라는 거야. 네 번째, 비범한 거라는 거야. 다섯 번째, 인간으로서의 운명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야. 군주 되기 쉽지 않죠, 그러면. 여섯 번째, 군주는 어떻게 살아야 돼? 공공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자신의 운명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결혼하면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왜? 국가의 이익이 될지 안 될지 따져보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되고 싶은 게 다 필요 없어. 군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자신의 운명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또 적응도 해야 된다는 거야. 또 본성도 알라는 거야. 또 욕구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덕이 있어. 용서를 해줘.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작살이 났다는 역사적 사건들 좀 보라고. 그래서 사랑받기보다는 뭐 하라고? 두려움 받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됐니? 그래서 미덕도 있어야 되겠지만 미덕보다는 뭐라고? 악한 인간들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유덕보다는 뭐라고? 접해야 된다는 거야. 미덕보다는 두려움 받아라. 악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유덕하기보다는 두려움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야? 강력한 법치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뭐라고?
군주가 된다는 건요, 악인도 서슴지 않아야 된다. 악인이 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아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왜? 야, 우리가 생각을 해봐.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 죽게 만드는 그런 행동, 그런 결단을 군주라면 내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면. 맞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아프간 같은 데서, 아니면 뭐 탈레반인지 뭔지, 아니면 또 소말리아에서 우리 뭐 국민이 뭐 납포가 됐고 뭐 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야. 아, 그러면 돈 갖다 다 바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풀어주세요라고 평화적으로 협상할 거예요. 팰 땐 패야지. 그래야지 안 한다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반대로 보잖아. 그 소말리아 해적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계속 볼게. 그는 전쟁이 1순위 업무라는 거야. 그렇죠. 잘 생각해.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대비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봐. 두 번째, 이제는 전쟁이요, 양상이 달라졌어, 얘들아. 잘 봐야 돼. 정말 잘 알아야 돼. 자, 과거의 경제는 뭐였어? 영토 확장 전쟁이야. 왜? 영토가 생산 수단이니까. 자, 그럼 봐봐. 그 시절의 생산 수단은요, 다시 한번 보자. 첫 번째 뭐야? 토지. 두 번째 뭐야? 노동력. 세 번째는 뭐야? 기후. 그럼 사실은 여러분, 기후는 운빨이니까 놔두고 토지와 노동력이니까 당연히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했겠어요? 정복전쟁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왜 미국 캘리포니아를 쳐들어가지 않니? 자, 이건 유발 하라리가 했던 얘기야. 왜? 쳐들어가면 뭐해? 미국 애들이 뭐 거기서 뭐 반도체 만들어 줘요? 야,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저기 삼성 다 때려 먹으면은 삼성 거기서 만들어 주겠습니까? 에볼라 하고 뱉어버리겠지? 그 얘기야. 이제는 생산수단이 뭐로 바뀌었어? 자본을 기반에 둔 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복전쟁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야. 양상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전쟁 중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 물리적 충돌도 곧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럼 보면 알아. 자,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제 전쟁 중인 거고 동맹을 선택을 해야 돼. 중간에서 잘 있든지. 그런 시대적 배경도 있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항상 그런 안보, 국력은, 즉 전쟁을 대비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제 전쟁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 거,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군사적인 업무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보와 국방도 중요하지만 경제력도 국방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대 통치자들은 그런 경제력과 국방력 다 신경을 항상 쓰셔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얘기한 대비도 있어야 된다고. 자, 두 번째, 아마 이거는요, 악역을 남한테 맡기는 것 같아. 보이죠? 내가 직접 가혹한 처벌을 하면 내가 증오를 사면 안 돼. 자,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 하지만 증오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요. 즉,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존재가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증오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 그러면 내가 악인이 돼버리면, 가혹한 처벌을 해버리면 증오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임해버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해. 지문엔 없지만. 근데 제가 자꾸 언급해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한비자의 사상은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이상주의로 갔던 것에 대안으로서 완전히 얘가 들어올 수는 없지만 일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요즘 다뤄지는 것 같아. 자, 계속해서 볼게. 군주에게 조언하는 신하들, 당연히 이해관계 우선시하죠. 대통령님, 여기 개발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봤더니 내가 땅을 사놨어. 역사 문화 뭐 발굴을 해야 된대. 그래서 저기 촌구석에다 뭘 만들려고 봤더니 어머나 차명 계좌로 땅을 다 사놓고 집을 다 사놨네. 그럼 왜 개발을 하고 있지? 아, 이거는 이제 다른 쪽 진영 얘기예요. 목포 얘기야, 목포 얘기. 군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신하의 조언은 강력하게 저지해야 된다고도 충고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접해라고요. 접해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저지하라고.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통치론 현대적 관점 보면은 자유평등 실현 가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한계도 있지만, 그 시절에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에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실용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정리 잘 하시고.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 군주가 사랑받기만 해서는요, 휘둘릴 수도 있는 거야. 이용당하기만 할 수도 있는 거야.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증오받을 정도로 강력한 법치로 또 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고전이라는 게 때때로 이렇게 되게 현대에 유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풀이 할 거고, 지문 내용 이해했고 다시 한번 핵심 주제를 볼 건데, 워낙 정보량이 빵 터진 지문이기 때문에 정보 나열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아이디어는 보일 거야. 아하, 유학이 너무나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고 강력한 법치로 접해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무 이상적으로 가지 마. 현실적으로 가서 악인들을 접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가는 약간 현실주의적 관점이구나. 자, 1번 문제. 얘는 그러면 당연히 공통 주제 구조 묻는다 그랬었잖아. 그럼 봐. 특정한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구조가 들어오지. 그러면 가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노자를 레퍼런스로 해서 주장을 펼쳐나갔죠. 맞니? 자, 두 번째. 그러면 가주장과 나주장에 대한 반론이나 가주장과 나주장에 대한 한계가 좀 있었나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선제 볼게. 가. 특정 학자의 저서가 지니는 학문적 가치를 설명했다. 학자의 이론을 열거하고 있다. 자, 일단은 특정 학자의 저서, 한비자. 책 맞죠? 한비자 책 맞고, 학문적 가치요. 학문적 가치. 학문적 가치일까? 실용적 가치일까? 봐봐. 관점이, 정보의 분류가 학문이야?
실용이야.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두 번째, 이 저서에 언급된 학자들의 이론이요. 학자들의 이론이요. 아니네. 됐죠? 학자의 이론이죠. 노자랑 한비자 나오니까 학자들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설계한 거죠. 다시 한번 볼게. 가는 뭐야? 그래. 선행 연구가 노자였을 뿐이야. 그 노자의 사상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간 게 한비자죠. 그러니까 특정한 자들의 이론을 열거한 게 아니라 노자의 사상을 근거로 주장을 펼쳤다고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됐니? 정답 1번 일단 틀린 거고 2번 선지 볼게요. 나는 가와 달리 특정 학자 통치를 옹호한 입장을 제시하고 반박한 학자의 주장이요. 아니요. 특정 학자를 가지고 전개를 나갔지 학자가 여럿 나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3번 선지 나는 특정 학자 마키아벨리의 정치 철학 군주론. 그럼 봐봐. 군주론에 대해서 긍정평가도 있었고 부정평가도 있었죠. 1단락 세팅에서. 그러면서 2단락 이후에 사례나 구체적인 정보 나열을 했다. 괜찮은 것 같다. 맞죠? 그래 보이죠. 그러면 출제를 왜 3번으로 설계했는지가. 여러분 봐봐. 지금 가해 전개 방식은요 뭐였어? 노자를 근거로 한비자의 주장을 전개했다야. 그런데 나는요. 네. 마키아벨리의 정치 철학을 긍정과 부정 관점에서 다룬 다음에 상술. 정확하게 정답 3번 설계 끝이라고.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잡는 느낌으로 가야지 내용 일치로 가면은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가나를 통해 확인하시는 내용이요. 한비자는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국가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봤다? 군주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으니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강력한 법치를 해라. 이해됐죠? 이 논증구조, 이 논리구조가 온 거지 국가 규모를 줄여서 국가 질서를 바로잡는다가 아니라 국가 규모를 줄여야 된다. 그만큼 군주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 강력하게 법으로 때려 박아라. 2번 한비자는 도를 따르는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노자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아니, 그냥 너무나 이게 정답이잖아. 왜 이렇게 설계됐을까? 얘기했잖아요. 전개 방식 그대로 들어왔잖아. 노자의 사상을 선행 연구로 근거해서 한비자 자신의 주장과 논문을 펼쳐나갔으니까. 됐습니까? 정답은 2번으로 설계됐을 거고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기억.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를 싫어하는 것은 그렇지. 봐. 유교를 비판하는 근거 1. 비현실적이다죠. 2번. 니어는 인간이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되면 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떻게? 도로 다시 돌아와라. 오케이. 3번 선지. 디귿. 군주를 신의 대리인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다수의 인간으로 대리했다고요? 자, 봐. 그러니까 사상의 관점인 건데, 자, 봐. 군주를 신의 대리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이것을 근거로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근대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 선생님, 이거 발췌도 해봐야 되지 않나요? 할 필요가 없어. 왜? 다수의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요. 내가 자꾸 정치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이걸 무슨 정치라고 하죠? 고1 때 다 배웠잖아. 사회시간에. 중딩 때 다 배웠고. 다수의 인간을 대표한다. 우리나라 내년에 뭐 있습니까? 베이노를 국회로라고 했을 때 뭐가 떠오르냐고. 뭐가 떠올라요? 베이노를 국회로 내년에 뭐가 있다? 내년에 뭐가 있다?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총선 뭐 뽑는 건지 알죠?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대의 정치. 대의 정치. 됐습니까? 봐. 대의 정치라는 민주주의 근대적 사상까지는 못 갔지. 됐죠? 왕권 신수설까지 간 거야 이건. 에헤이. 역사 선생님이 누구죠? 자, 봐.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를 봐. 민주주의를 했으나 제한적이었죠. 왜? 노비가 존재했으니까. 그래서 계급, 즉 시민이라는 특권 계급에 의한 민주주의였어. 대의민주주의였어요. 자, 그러다가 중세 때는 아예 신에 의한 통치였고요. 다시 근대로 넘어오면서요. 신의 권력을 부여받은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신권을 견제하면서 왕권이 성장했고 그 결과 권력이 분산돼서 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까지 왔죠. 특히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의 권리와 의무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여성의 참정권이 제한된 이유가 있었어. 왜? 여성은요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노동도 하지 않았고 국방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정권도 없었으나 총력전을 통해서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여성의 노동력도 진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떡해? 아니 의무를 부여했으면 권리를 부여해줘야지.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가요. 자, 이거는 잘 들어. 노비를 해방시키고 노예를 해방시킨 것도 같아. 노예들 데려다 전쟁을 할 거면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참정권이라는 권리를 준 거야.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1, 2차 세계대전 어떻게 보면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준 사건이기도 한 거야. 됐어? 그럼 그런 배경을 봐. 다수의 인간을 대표한다? 대의정치잖아. 이해됐니? 대의정치까지 못 나갔죠. 그럼 뭐야? 왕권 신수설의 시작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야. 이 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거죠. 아시겠어? 4번 문제 볼게요.
약간 진지해서 지금 국회 진지합니다. 내년 총선 저 진지해졌어요. 자, 가의 한비자와 나의 마키아벨리가 나누는 가상에 대한 일부야. 자, 각자 어떤 생각을 보면 되는데, 자 보세요. 두 개의 비교 대조 포인트잖아. 어머나 정답이 벌써 나왔죠? 얘는 위임하지 마. 그게 통제권이니까. 야, 위임해서 네가 증오의 대상이 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정답 몇 번이겠어요? 5번이죠? 됐습니까? 맡기지 말라 그랬잖아. 한비자는. 됐어? 다시 한번 비교 대조 포인트가 바로 정답 설계였다. 그러니까 설계라면 뭐너 간단해지는 겁니다. 아시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부모님 하는 얘기를 여러분 어른들 하는 얘기를 확대 쟁취하지 마요. 여러분 세대는 저는 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까? 지금 태국 정치가 되게 재밌어요. 원래는 군부 독재와 거기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력? 그런데 얘들이 약간 온건이었어. 그 둘이 맨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제3세계가 나와. 어떻게 됐냐? 둘 다 왕은 안 건드렸거든. 근데 얘는 왕을 건드리기 시작 그래. 그러면서 얘네가 지금 완전히 대한 세력으로 지금 선거에서 완전히 크게 승리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뭐야? 여기 한 1, 여기가 3, 여기가 지금 한 5 정도 했어요. 근데 아마 이기긴 힘들어 보여. 그런데 나는 그래. 여러분 세대도 여기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여러분 그냥 역사적으로 잘 들어. 씨발 얘기할게. 그냥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남북한이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끝났어. 정치적으로는. 그럼 이제 어떻게 갈렸어? 이제 이렇게 갈린 거야. 그 있잖아요. 우리 역사 배우면 맨날 뭐 노론이 소론이 됐다가 뭐 소론이 뭐가 돼. 동인이 서인 됐다가 남인 됐다가 북인 됐다가 난리 나잖아. 똑같아. 그리고 일단 이렇게 갈렸다가 이렇게 갈렸어. 그런데 문제는 이 시절에 이렇게 갈린 이유가, 자, 어떤 사상과 이념 때문이었는데, 잘 들어. 현실에 있어서는 완전히 경제적 이유예요. 경제 이권 때문이야,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좌우 대립은요, 경제 이권 대립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또 어떤 대립 갈등을 겪고 있냐면, 잘 들어. 기성세대와, 무슨 세대라고, MZ라고 해야 되냐? 이 기성세대는 숨만 쉬어도 자산이 들어요. 얘는 숨만 쉬어도 거지가 돼가요.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대한 세력이 돼주셔야 돼. 근데 사실 지금 MZ들은 그냥 흘러가죠. 일본 애들처럼. 답을 찾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게. 자꾸 정치 얘기하고 있지? 소재가 정치니까. 자, 계속 볼게요. 오늘만 정치 얘기할게. 미안해요. 자, 봅시다. A, 관을짝. 갑자기 관짝. 무서워지네. 자, 관짝. 돈 벌자고 사람들 빨리 다 뒤져라 이러고 있다고. 존나 이기적이죠. 묵스가 악당이 아니라 이기적 존재다. 알겠어. 인간의 이기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B를 볼게. 이 무슨 얘기일까? 그렇죠. 예방해라. 맞죠? C는 무슨 얘기일 것 같아? 그러네. 지금 한비자 사상을 적용해 보니까 보이죠? 인간은 이기적 존재예요. 군주라면 모름지기 예방을 하세요. 군주라면 모름지기 마음을 비우세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얘기잖아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죠? 마음을 비우라. 허사상이잖아. 허정사상의 허잖아. 비워라. 근데 얘는 비우는 게 아니라 확고히 드러내라. 뭐 채워라. 이런 얘기잖아. 봐봐. 허사상을 보면 1번 뭐였어요? 탐욕을 비워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감정과 표현을 비워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알아서 신하와 백성들이 두려워서 씨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알아서 잘하더라. 탐욕을 비워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이게 나왔잖아. 탐욕을 비워. 팩트가 보일 거야. 표현을 비워. 알아서 두려워서 지네 일 똑바로 할 거야. 됐죠? 그래서 바퀴살을 비우는 게 답이다. 비워라. 그래야 굴러갈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뭐를 하라고 하고 있잖아 자꾸. 드러내라. 뭘 해라. 비워라랑 반대되는 거잖아. 정답 5번이라고. 나머지 천재들 하나씩 볼까요? 자, 뭐라고? 그래, 이기적 존재다. 보였죠? 두 번째, 뭐라고요? 그래, 이기적 존재다. 세 번째, 뭐라고요? 예방해라. 맞죠? 자,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위험한 상황에 예방을 두고 정치를 보존해라. 자, 다시 5번은 뭐라고? 비워라. 근데 얘는 드러내라. 됐습니까? 내가 감정이나 표현을 비우면 알아서 한다는 거야. 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나중에 사장님이 되시거나 리더가 됐을 때 이거야. 하나하나 다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보라고요. 요즘 내가 니네 공부하는 거 보면 그러고 있지 않냐? 내가 니네한테 야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 옛날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쳐다봐 이렇게. 우리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해볼까? 라고 주면 헛소리를 안 해. 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잘못할까봐 뭐 한다고? 알아서 두렵고 알아서 자기 직분을 수행한다고. 이해됐어요? 말이 필요 없다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바퀴살을 비우겠다. 비워라. 허정사상에 허 말고는 들어올 게 없고 비웠더니 알아서 자라더라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채우라잖아 자꾸. 뜻을 드러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채우라는 거잖아. 됐니? 약간 이런 유추적인 능력을 묻는 그런 유형이었구나. 느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해설 강의 들은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우리가 실전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배웠던 독서 정보처리 이론 어떻게 적용해 볼 거냐 이런 거였다면 얘는 구조적으로는 별로 안 예뻐. 그런데 소재적으로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좀 소재 공부한다는 측면에 제가 방점을 찍고 수업을 해드렸고 좀 여러분도 이미 이제 슬슬 정치 사상이나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질 텐데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답습하는 건 아닌지. 사실 그게 편해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야, 내가 내 주변 애들하고 정치 얘기하면 얼마나 뒤지게 싸우겠니? 잘 생각해봐. 저는요, 좌파 가운데 들어가서 좌파를 뒤지게 까고요. 우파 가운데 가서 우파를 뒤지게 까요. 어딜 가서도 욕 처먹는 그런 존재야. 정치적으로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는 왜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교육부 장관 그것도 둘 다 딸내미야. 왜 둘 다 딸내미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대학 보내려고 난리를 치냐고. 그 문제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좌파는 몰라 하면서 그냥 우리 편이지 막 이러면서 우파도 왜 우리 편이지 이러면서 그게 뭐냐고. 니네랑 뭔 상관이야 그게 도대체. 야, 기득권은 그걸 지켜야 자기 부가 지키고 확대 재생세니까 기득권은 그러는 거야. 니네가 그 기득권 지켜주면 니네는 더 그지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대로 이제 여러분 세대가 미래 세대고 여러분 세대는 대한 세력이든 아니면 좀 젊은 세력이든 어쨌든 여러분이 뭔가를 좀 답을 내주셔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잘 들어. 그게 지금 여러분 부모님 세대야. 우리나라의 80년대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를 겪었어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1986년 6월 항쟁. 연세대생의 또는 수많은 대학생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지금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그 승리를 읽었던 세대들이 어느새 기성세대가 되면서 그들이 욕하고 비판했던 세대와 다를 바 없는 실망감을 안겨줬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패배감에 빠질 것이냐 대안을 찾을 것이냐. 자, 여러분이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 다만 이 지문이 정치 철학 지문이었기 때문에 잠깐 언급했을 뿐 얘기 안 할 거야 앞으로. 불편한 얘기잖아. 자 고생들 하셨고 오늘 수업